네, 안녕하세요. 목이 좀 잠겼습니다. 아, 이번 주제는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이 완전히 180도 다르죠. 일단 직장에 있을 때는 말 그대로 권위 가지고 양질의 직원들, 동료들, 상사들이죠, 다. 그래서 말이면 다 되고 지시하면 되고 그런 환경에 있다가 이제 자영업자, 또 식당은 진짜 뚜리리 업종이죠. 죽을 만하지 않으면 식당 하지 말라는 그런 한국 말이 있듯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식당 구성 환경 요소가 첫 번째 직원이죠. 직원처럼 다루기 쉬운 게 참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주방장의 건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식당이 곤란을 엄청 겪죠. 특히 제가 아는 어느 횟집도 그 주방장 때문에 결국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렇듯이 정말 직원들 관리나 그런 게 가장 고충이 큽니다. 저희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인수하고 한 달 정도 됐는데 직원 2명이 원래 12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좀 늦는다. 그래서 한 2시쯤에 왔습니다. 토요일은 항상 바쁘거든요. 주방 직원도 있고 홀 직원도 둘이서 안 온 겁니다. 그 핵심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좀 늦나 보다 했는데 와서 아, 주방으로 안 들어가고 저한테 바로 오는 겁니다. 바로 와서 할 말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주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대폭 올려주지 않으면 오늘부터 일 안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약점을 아는 거죠. 니네가 너가 나 없이는 못하니까 내가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줄 거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올려야 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주급이 한 450불 정도였었을 겁니다. 매주 받는 급여가 450불, 500불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650불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주급을 그 당시에 거의 한 9년 전이니까 큰 돈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했냐면 좋다 그러면 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라 하더라도 내가 하겠다. 그리고 2명은 그날부로 잘랐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한테도 또 똑같은 영향이 갑니다.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대신 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혼자서 이제 가족들, 우리 아들들 오라 그래서 디시워셔 시키고, 주방 보고, 그러니까 가족 4명이서 한 거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식당입니다. 또 한 가지 또 환경 중에 하나는 손님이죠. 손님 중에서 특히 미국은 수의 나라라고 그러죠. 고소를 많이 하죠. 돈 벌기 위해서. 특히 블랙 컨슈머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느 날 갑자기 금요일날 정신없어서 막 줄 서고 있는데 줄 서서 사람들이 막 밖에도 대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를 어느 한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난 저 손님인 줄 알았더니 나갔더니 여기 일주일 전에 와서 여기서 먹었는데 이빨이 부러졌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현금으로 3,000불을 달라는 겁니다. 3,000불이면 330만 원이죠. 이빨 하나 부러졌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도 황당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왔는데 삼겹살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자기가 지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불을 지금 달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술을 하겠다. 그래서 저도 그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감이 안 잡혔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지금 정신없으니까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그리고 일단은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변호사한테 그리고 보험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마음대로 하라 그러라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 걔는 블랙 컨슈머가 분명하니까 그건 자기네가 처리할 테니까 실제로 그 직원이 언제 얼마큼 먹었고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그거를 설명해 달라고 이제 변호사가 왔습니다. 그 보험회사 변호사가. 그래서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쪽에서는 술을 한 상태고 우리 보험사 변호사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블랙 컨슈머들은 자기가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이런 경우는 별거 아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만약에 우리 식당에서 먹고 이빨이 나갈 정도였으면 그 당시에 이미 부러진 이빨을 보여주든가 증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 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브루클린이나 브롱스, 맨하탄 이런 데 특히 흑인 커뮤니티가 많은 데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매일 일어난답니다. 일부러 와서 먹고 배탈 났다 그러고 병원 가고 그러면서 돈을 얼마 달라 그러고 그게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경우 어쨌든 그쪽에서 졌습니다. 우리가 이겼고 그래서 저희는 아무런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식당의 구성 요소의 하나가 또 협력업체죠. 협력업체가 얼마나 속을 속이냐면 저가 이제 인수하고 나서 이제 협력업체들이 물론 이제 제가 봉으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 인보이스를 보니까 청구한 인보이스를 보니까 올 때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를 납품을 받는데 그러니까 삼겹살 뭐 이런 고기류를 받는데 올 때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대폭으로.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해가지고 결국은 그 업체를 자르고 제가 직접 브루클린 민마켓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국 업체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국 업체 못 믿겠어가지고 주이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주이시 업체를 찾아가서 직접 계약을 해서 그때부터 양질의 그 삼겹살이랑 다른 고기들을 받았었죠. 계속 받아왔었는데 이제 그 업체도 똑같아지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가격도 올리고 또한 어떤 때는 그 박스, 그러니까 밖에 이제 날짜가 찍혀 있거든요. 그 고기를 포장한 데이트,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는 되게 신선합니다.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물에는 썩은 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냄새나서 도저히 못 먹겠는 고기. 그러니까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거죠. 왜냐면 그 협력업체들 입장에서는 고기를 먼저 들어오는 거는 먼저 내보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못 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내려고 그 내용물을 바꾼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업체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그 업체도 또 잘랐죠. 그리고 자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안에 열어봐서 신선한 건지 실제로 내용물과 밖에 있는 날짜가 매치되는지 그걸 다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스펙션입니다. 인스펙션이 뭐냐면 이 뉴욕 같은 경우는
위생 등급제죠. A, B, C, D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되게 엄격합니다. 갑자기 오죠. 갑자기 오고 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되게 당황하고 쉽지 않았죠. 인스펙션 받는 게 정말 힘듭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준비해야 되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바퀴벌레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음식이 상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위 식당에 여러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만약에 그날 위생 상태가 나쁘다 그러면 문을 닫게 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2주일, 적게는 2, 3주일, 2, 3일 정도 아예 문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금방 또 준비가 됐다고 하면 다시 와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그거지만 등급이 낮을수록 자주 오게 되면 돈을 그만큼 더 내야 됩니다. 돈도 그 벌금도 얼마냐면 적게는 뭐 800불에서 많게는 3,000불, 4,000불까지 됩니다. 특히 그 페널티보다도 실제로는 문 닫는 기간이죠. 문 닫는 기간에 렌트비는 계속 나가고 직원들 비용은 다 나가고 하는데 결국은 수입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 다른 데는 매니저가 하죠. 매니저나 뭐 주방장들이 뭐 대충 뭐 스페니시 시켜갖고 하는데, 저는 직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2중, 3중으로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첫 번째 A를 받으면 1년 동안, 1년 후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스트레스도 안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B나 C를 받게 되면 3개월마다 옵니다. 3개월마다 와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페널티는 나가고, 그러니까 설상가상인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기 같은 거 납품업체 농간 버리는 것도 주인이 직접 체크를 안 하면, 특히 이제 그 큰 식당 같은 데서는 주방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기 업체를 선정하는 것, 들여오는 거, 어떤 고기를 얼마에 사는지 다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방장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업체랑 어떤 그 악어와 악어새처럼 그런 주고받는 관계, 그러니까 비리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술도 얻어먹고, 그러니 그런 경우가 되면은 고기 품질이나 이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죠. 주방장들은 그냥 받고 오는 대로 받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되면 고기는 썩은 걸 받아서 손님들은 이제 컴플레인 하면 이제 손님 떨어지고, 그 고스란히 이제 식당 주인의 몫이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임대료입니다. 또 한 가지 가장 큰 게 이제 임대료죠. 임대료가 그 건물주들이 이제 임대료 올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는 1년에 3%가 이제 평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주 같은 경우도 매년 5%씩 올립니다. 거기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15%, 20% 또 올립니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고충이 큽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이제 고충이 컸던 것은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이 만약에 가족이 여기 한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같이 와 있거나, 그러면 뭐 형제 자매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약에 뭐 종업원이 그만두든 주방장이 그만두든 금방금방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고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도 많이 빠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진짜 뭐 미국에 와서 혹시나 기회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